네, 다시 전환시대를 맞으며 전환시대 논리 발간 50주년 기념 토론회에 와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늦게 오시는 분들 자리는 이런 데 편하게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오시는 대로 빈자리 좀 편하게들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진행 사회를 맡은 이영희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하승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자료집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 판매대에 보면 QR 표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체크하시면 자료집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게시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시대 논리가 발간이 50주년이 됐는데요. 참 50년 만에 다시 전환이라는 이 단어가 화두가 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있는 것 같은데 50년 전에 이 책을 발간할 때 계셨던 분들이 여전히 또 계시기도 하니까 저희가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것들도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오늘 여는 인사 말씀 개사로요. 저희 이영희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김효순 전 한겨레 신문 대기자 모시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아갖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아주 진짜 오래간만에 이 나라에 어떤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소설뿐만 아니라 인문학 책도 좀 이렇게 좀 들썩거리면서 팔리고 있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런 게 이 사회과학 이쪽으로도 같이 좀 번졌으면 좀 좋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뭐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 50년 전에 그 소위 전환시대의 논리가 당시로서는 사회과학 서적으로서 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게 벌써 이 50년이 됐고 그래서 제가 그 이 재단 뉴스레터에 무슨 관련글 하나 써오려고 옛날 신문을 들춰보다 보니까 그 전환시대의 논리 출판 기념회 그 어떤 단신 기사가 동아일보 문화면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6월 5일 날, 그러니까 74년 6월 5일 날 나왔고 6월 28일 날 포스글이라는 데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뭐 회비는 5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가가 이 책 정가가 1,300원인데 그러니까 아마 회비가 한 40% 정도. 그러니까 뭐 너무 약소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신 기사를 보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언론계 저로서는 대선배들 몇 분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 그 자리에 가보셨냐? 그리고 호스글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저는 뭐 그때 이제 생판 처음 그거를 봐서 그랬더니 제가 만난 선배들은 아니 나는 간 적 없어. 그리고 그 대신 그 당시에는 그런 행사를 종로의 YMCA 하고 이제 호스글을 두 군데서 주로 했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동각 영풍문고에서 청계천 지나서 울주로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이제 호수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모임에 어떤 분들이 그때 오셨나 궁금해서 그래서 우리 그 재단의 이 상임이사를 맡고 계시는 우리 그 이미정 이사한테 그 옛날 그 사진이 있냐고 하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한번 대조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오셨는지. 그랬더니 저한테 간 적 없다는 분들이 사진이 서명도 나오고 사진도 찍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좀 엇갈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저기 바로 스피치를 해주실 우리 백작성 선생님은 지금도 뭐 자타공인 기억력이 아주 초롱초롱 하시니까 이따 혹시 좀 그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좀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근데 그때가 마침 정말 그야말로 격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른 기회에 그 이부영 선배랑 사석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랬더니 그럼 그 시기는 그럼 김영 동료들은 다 감옥 갈 때고 그리고 우리 동아일보 젊은 기자들은 그 동아일보에서 노조 만든다고 한창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74년이 그때 보면 이제 뭐 민청학년 사건도 50년이고 또 이번에 무슨 얼마 전에 정욱위원 사재단 그것도 뭐 50년 행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지나면 또 정말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언론 자유운동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된 그 동아일보 12사 그 언론 선언도 그때 나온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 북새통 와중에 그래도 이런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그야말로 유신 독재가 아주 뭐 정점으로 치달을 때인데 그래도 이 책이 나옴으로 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번져가면서 하여튼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정말 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전인가요? 그때 이해찬 총리가 무슨 자기 이해찬 회고록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줄쳐보다 보니까 그 시기에 하여튼 소위 그 대학가에서 조금 우리 사회 문제를 고민했을 사람들이 읽었던 책으로 뭐 아놀드 하우저의 뭐 사회사 그리고 이제 강만길 선생의 책 그러고 나서 이영애 선생이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당시 아마 창비 신서로 아마 이렇게 쭉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이해찬 씨가 특히 전환시대의 논리는 충격적이었다 하던데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근데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백영서 교수가 또그 뉴스웨터에 기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갖고서 아니 그때는 무슨 면회도 안 시켜주고 영치물도 극히 제한됐을 때인데 이 사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뭐 요즘처럼 무슨 드론이 있어 갖고서 뭐 마약 베르토마스지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좀 어느 그 어떤 교도관이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게 되면 진짜 이 책이 점점 번져가는데 그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이 동조를 하던 어떤 교도관들이 그 책 갖다 주고 그래서 우리 그 배영서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책 보고 나서 지금 저기 뭐야 이 정말 이 중국 역사를 그런 것을 결심을 하고 나중에 또 이 선생님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이 사숙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오늘 저기 그 요 앞에 여기 이영애 선생 전환시대 논리 주판부터 뭐 여러 책이 전시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 그 일본 책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 제목이 분단 민족의 지금 고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어떤 분들은 아니 이영애 선생이 국내에서 뭐 이런 책도 냈나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거는 단행본 번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책은 그 아마 책 제목 자체도 이영애 선생님 본인이 직접 장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실린 단편적인 글들도 이영애 선생이 전환시대의 논리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우상과 이성 그리고 분단 시대에 넘어서 근데 거기에서 스스로 골라서 냈대요. 근데 그 책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외국어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책을 내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저자가 그 이제 간단한 인사말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이영희 선생이 평소에는 이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를 않는데 아마 뭔가 하여튼 대단히 서운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서 하여튼 이 책을 읽는 일본 독자들에게 자기가 꼭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작심하듯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좀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메모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이영 선생이 이제 그 당시에 1970년대에 일본의 어느 교수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국의 교육제도 연구를 한다고 여기 이제 여러 차례 아마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한국에는 이영이라는 엄청난 진짜 어떤 대지성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마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본 모양인데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좀 영 쓸데없는 말을 한 게 이제 주변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삥삥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냐? 왜 정곡을 안 찌르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아마 그 말에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하여튼 반박하는 거를 아주 이제 간단히 쓰면서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정통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현장식도 갖고 있을 전문가조차 그 정도 인식이라면 한국대에서 기초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내 책을 어떻게 이해해 줄지 자기가 정말 불안하다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 나는 단지 전쟁이 끝나기 전 1940, 30년 40년대 범병 통치 시대
그리고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가보안법의 모태가 되는 법이죠. 그런 체에서 쓰러져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쓰여진 양심적으로 고뇌하는 일본 그 지식인들의 피로 전털된 이 피투성이가 된 문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이런 말을 쓰니까 아마 이 작심에서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정말 이영애 선생이 창비를 했었던 여러 군데서 이 책자를 내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후로 뭐 50년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뭐 맥락이 좀 어긋나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와서 보게 되면 뭐 그때는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뭐 이제 조금 고개 흔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다시 한번 삼고 싶은 거는 이영은 선생이 그 당시에 거의 진짜 하여튼 그 일본 정말 특고가 정말 그 아주 일제히 감시하는 그런 체제 하에서 정말 피로 물든 피로 스며든 그런 글들을 써왔다는 거. 그리고 그냥 우리 이제 그보다 한참 우리 후학들, 뭐 학자건 언론인이건 어떤 여러 사람들이 그 정신은 앞으로 뭐 50년, 100년, 200년 뒤로 우리가 계속 이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삼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저희 이 행사는 앞에 있지만 리영 선생님하고 인연이 있는 창비 한결에 이렇게 함께 만든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리영 선생님하고 동시대에 활동을 하셨던 선배님들과 저처럼 그 리영이 키즈라고 할 수 있는 세대들과 또 그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도 계셔서 다양한 세대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 그래서 전환 시대의 논리가 발간됐을 당시의 이야기 뭐 이사님이 잠깐 조금 언급하시긴 하셨지만 그 책을 낼 때의 저 활동을 정말 같이 함께 하셨던 우리 백낙청 선생님 모시고 그 발행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도 하고 할 텐데 모셔서 그 전환시대의 논리가 발행될 때 당시의 이야기 백낙청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인사말이라고 해서 전환 시대가 간행되던 당시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게 저에 대한 주문인데 김효순 이사장께서는 제 기억력이 그야말로 초롱초롱하게 살아있다 그랬지만은 그건 일종의 가짜 뉴스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책 내고 나서 호수그릴에서 출판기념회 했다는 것 외에는 별로 그때 누가 오셨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김 사장께서 언론인답게 자료를 다 들춰보고 확인해 주시니까 저도 일부 기억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창작과 비평이라는 잡지를 시작한 것은 1966년인데 그때는 잡지만 내고 출판을 안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74년에 비로소 출판 등록을 내고 창비신서라는 걸 내기 시작했죠. 그 창비신서 1호가 아르놀드 하우저의 문학과예술의 사회사고 둘째 건이 방영소설, 셋째 건이 황석영의 객지였는데 황석영 씨가 원고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책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권을 그렇게 내고 나서 이영희 선생 책을 한 권 내자고. 이영희 선생이 그때 이제 참 논객으로서 지식인으로서 한참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알려져 있던 분이고 그래서
선생님 글 좀 모아서 내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영 선생님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야, 대체 그런 걸 지금 모아내면 그 팔리겠냐? 누가 읽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틀림없이 팔리고 많이 팔릴 겁니다. 하면서 질렀는데 제 말이 딱 맞았어요. 제 말이 딱 맞아가지고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알려진 얘기지만은 특히 학생들 간에 뜻 있는 학생들이 전부 그 책을 읽고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해서 그때 이제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 집을 경찰에서 덮쳐가지고 수색을 해보면은 집집마다 이 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책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박정희 시대가 엄혹하긴 했지만은 출판에 대한 통제는 좀 약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그걸 반성하고 전두환 시대에 가서는 더 엄격해졌는데, 그래서 백영서 교수나 뭐 여러 사람이 옥중에서 이 책을 받아 읽었다 하는데, 그때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 나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그게 뭐 특별히 교도관들이 몰래 갖다 준 거 아닐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냥 받아서 정상적으로 읽고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개안의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당국에서는 그야말로 점진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 이게 참 큰 문제가 하나 있구나. 이영이라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 학생들을 전부 이렇게 좀 오도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언젠가는 이 사람을 한번 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전환시대의 논리는 유신 끝날 때까지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영희 선생이 걸리신 거는 뭐 여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창비에서 77년인가 파라긴과의 대화라는 책이 났고 거의 동시에 한길사에서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우상과 이성은 말하자면 전환시대의 뭐 후속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글 모음인데, 파라긴과의 대화는 그때 중국의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주로 서양의 지식인, 학자,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쓴 글들을 이영희 선생님이 발췌해서 모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하고 두 권이 정식으로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이영희 선생은 그걸로 실형을 2년 사셨고 저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만은 법정 구속은 안 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기 때문에 목살이를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긴과의 대화에서 말하자면 이영희 선생이 그 당시에 중국 당국에서 발표하는 또는 중국에서 초청한 사람들이
어, 중국 당국에서 보여주는 걸 주로 보고 와서 쓴 글들을 모아서 번역하셨기 때문에 문화대혁명을 지나치게 미화했다 하는 비판을 그 후에 많이 받으셨고, 이영희 선생 스스로 그때 자기는 참 충분히 이렇게 전체를 볼 만한 정보도 없었고 철학적 그런 역사적 식견도 부족했다 하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인 발언하고 반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환시대 논리 50전을 맞아서 전환시대 논리 발간 당시 생각도 많이 나지만은 저는 또 8억인과의 대화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재판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늘 그 8억인과에 대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읽어보진 못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영희 선생 스스로 그런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셨으니까 뭐 그걸 괜한 반성하셨다고 말할 생각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에 대한 비판을 다시 그대로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성찰해 볼 것 중에 하나는 8억인과의 대화를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후에 문화대혁명의 실상이 더 밝혀지고 하면서 그 아주 잘못된 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전환시대의 논리는 주로 미국의 주류 언론인, 자유주의적인 주류 언론에서 한 얘기를 자료로 삼아가지고 여기 선생 특유의 방식으로 그 디테일을 샅샅이 뒤져서 서로 상충하는 대목도 찾아내고 거기 지나가는 말처럼 엄청난 진실이 숨겨있는 걸 끄집어내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대 정책이라든가 또 우리 국내 실정에 대해서 쓰신 글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건 자유주의적인 지식인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아는 이영희 선생은 그런 그 주류 자유주의 언론인들의 언서를 이용해 가지고 진실을 밝혀신 게 목적이었지 그런 그 주류 문화에 동조하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실감하시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 특유의 방법이라 그러면은 당신이 중국을 직접 문화대혁명을 긍정하기나 하는 것보다 주로 미국의 주류 지식인들이 중국 가서 보고 온 얘기를 뽑아서 소개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번역이다 보니까 첫째 백승욱 교수가 그런 공학도적인 글쓰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학도적인 글쓰기를 하실 공간은 없었어요. 그냥 번역을 하는 거지 선택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당신의 그 자유지 소위 자유민주주의 세상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세계에 대한 갈망이 투영이 되어서 그 당시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 부정확했다는 건 이제 본인도 인정하신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그런 과오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야말로 옳았구나 하고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일이었다. 라든가 이영희 선생이 그때 정말 완전히 착각을 하고 실수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문화대혁명에 대한 저의 그 생각을 길게 얘기할 건 할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영희 선생 스스로 당신이 그때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보는 게 부족했다 그러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대혁명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석을 제시한 분은 중국 사람 중에 원티에진이라고 있죠. 우리말 발음으로 온철군. 그분은 그 전체를 중국이 근대화하고 중국의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원시 소위 본원 축적의 과정을 거쳐서 자본주의가 성립하는데 대개는 식민지를 수탈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중국은 그 길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워낙 인구도 많고 그 농민들 노동력도 풍부하고 한 상태여서 그것을 동원하는 기제가 문화대혁명이었고 사회주의 이념이었다. 라고 해석한 것이 저는 가장 방불한 과학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영희 선생은 이제 그런 과학적인 해석을 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런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영희 선생도 그런 그 중국의 발전을 대전환을 가능케 해준 이상주의를 상당히 공유하고 계셨고 우리가 그것을 좀 우리 나름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상주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주의하고 우리가 꿈을 갖고 사는 건 구별해야 된다고 봐요. 꿈은 몸으로 꾸는 것이고 이상은 우리가 머리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몸에 충실해야지 이상주의에 치우치는 것은 항상 과오에 또는 환멸에 위험이 잇따른다고 보는데 이제 그럴수록 우리가 역사의 과정을 더 과학적으로 인식하면서 어떻게 이상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꿈을 꾸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까 이제 그런 공부가 좀 중요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모임의 제목이 다시 전환 시대를 맞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이 이중으로 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이영희 선생이 이 전환시대 내실 때만 해도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고 대전환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중요한 큰 전환의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영희 선생은 이제 앞으로는 이 전환시대 같은 책이 필요 없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전환시대라는 책도 여전히 필요하거니와 특히 이영희 선생님 같은 분이 이 전환시대를 살면서
시대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서 그 제목도 저는 이중적으로 적절한 제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주신 모든 분 환영 말씀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저런 제목을 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어떻게 딱 저희 말한 내용을 아시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이제 개회식을 마칠 텐데요. 함께 좀 사진을 참석하신 분들 다 함께 사진을 좀 찍고 그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음 토론의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잠시 후고 좀 치워주시고 함께 사진 찍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백 선생님 말씀하신 동안 저는 그 이영 선생님 책 중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 생각도 좀 나고요. 그만큼 이영 선생님은 사회에 정말 치열하셨던 분이다 이런 생각이 저희 세대는 참 많은데 이제 그런 모습들 잘 전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찬찬히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재단 이사님들이 좀 모셔주시겠어요? 참석하신 분들? 네. 네네네. 뭐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말씀. 네네. 저다 여러 세대가 함께 지키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요? 네. 오늘 같은 날? 네. 우리 저 이사장님이 오셔야. 네. 이사장님이 지금 사진 각을 잡고 계세요. 카진 기자님하고. 네. 저희 이사장님이 엄청 꼼꼼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한겨레 신문 기자님이신데 저분 예, 수신호에 따라주시면 사진이 잘 나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저희가 다음 토론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간.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